대광기지 군마트의 오전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병사들과 가족들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2명의 중위가 나누는 대화가 공기를 이상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웃으며 한 여성을 가리켰다. 낡고 오래된 군용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바랜색, 닳아버린 소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왼쪽 가슴 부분의 자수 흔적까지. 그들의 눈에는 웃음거리였다. 저런 거 입으면 군인 할인이라도 받나? 한 중위가 조롱하듯 말했다. 다른 중위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트를 돌아다녔다.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장바구니에 넣었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다. 단지 낡은 점퍼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낯선 시선은 곧 무관심으로 변했고 일부는 조소로 굳어졌다. 그녀가 향한 곳은 고객센터였다.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약간 지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종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건넸다. 내용은 주소지를 갱신하기 위한 서류였다. 병무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재향군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한 절차였다. 하지만 서류는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었다.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군인 신분증도 없었다. 단지 국방부 문서 1장, 특수분류 대상이라는 낯선 문구와 함께. 직원은 어리둥절해하며 상사를 불렀다. 곧이어 관리자급 여성이 다가와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몇 줄 읽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어요. 여성이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는 듣지 않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여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접어 점퍼 안쪽에 넣었다. 그 순간 접힌 종이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올 뻔했다. 그녀는 빠르게 그것을 붙잡아 다시 안으로 넣었지만 이미 몇몇 눈은 그 사진을 본 상태였다. 5명의 군인이 먼지 자욱한 배경 속에서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번호가 지워진 헬리콥터가 있었다. 얼굴은 선글라스와 그림자로 가려져 있고 가슴에 달린 계급장은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사진 속에는 이름도 소속도 없었다. 단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풍경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앞서 그녀를 조롱했던 중이들은 여전히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점점 더 얄밉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몇 명은 고개를 갸웃하거나 조심스럽게 그들을 흘낏거렸다. 누군가는 어깨 너머로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직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계산대 뒤쪽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은퇴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아직 군인의 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그녀의 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 닿았을 때 그는 멈췄다. 그 자수운적, 이미 해진 천 위에 희미하게 남은 직선 하나, 오직 몇몇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상징.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계산을 마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저 평범한 한날의 끝처럼 보였지만 그날 대관기지 마트에 있던 이들은 어렴풋이 느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뭔가 특별했다는 걸. 두 중위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더 불안하게 변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마트에 있던 이들은 다음 날까지 그 여자를 잊지 못했다. 점퍼, 낡은 사진,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 속의 무게.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녀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아무도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그날 잊혀졌던 과거의 한 조각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리고 그것이 마트 공기를 바꿨다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계산대 뒤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가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몇 초 후 군복을 입은 장성이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 국방부 회의 일정을 마친 후 바로 기지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었고 보좌관 2명과 함께 빠르게 이동 중이었다. 그의 이름은 임승환, 육군 참모총장. 근무 중인 장교와 병사라면 모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날 그의 등장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의 시선이 점퍼를 입은 여성을 포착했다. 그녀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딘가 익숙한 것, 희미하게 남은 자수의 위치, 발엔 선 하나. 다른 사람들에겐 단순히 낡은 옷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 흔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10수년 전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작전에서 직접 마주했던 상징. 기지 주변은 평온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그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그 순간 마트 전체가 멈췄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중하게 경례를 보냈고 그 대상은 이미 등을 돌린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경직됨도 없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경례를 받았다.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만이 이해하는 세계가 거기 있었다. 임승환 장군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 하나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보조관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눈치를 살폈다. 상황은 설명되지 않았다. 장군은 손을 내렸다. 그리고 간결하게 이름을 불렀다. 한지수.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이름은 나트 안에 울려 퍼졌다. 몇몇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래전 사라진 부대와 관련된 이름이었다. 운야 부대.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 없고 언론에도 단 한 줄 언급되지 않았던 그 팀. 생존자도 없다고 들었던 그 이름. 장군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2명의 중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그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고 더 이상 그 공간은 평범한 마트가 아니었다. 장군의 보좌관은 입술을 달싹 껐지만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다. 임승환은 단지 조용히 말했다. 확인, 요청. 한마디였다. 그 지시는 곧장 국방부로 전달되었고 기록 보관실의 보안 코드가 가동되었다. 한지수라는 이름이 다시 호출되었다. 시스템은 거부 반응을 보였고 기밀 등급 초과라는 문구만이 화면에 떴다. 장군은 보조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안에 관연 문서에 열람을 요청하고 작전 연계 서류를 준비하라고. 명확한 지시였고 망설임은 없었다. 이름 하나, 부대 하나, 작전 하나. 그날 이후 기록을 재조명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시작되었다. 마트 안의 분위기는 아직도 경직되어 있었다. 아무도 장군이 왜 그랬는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이들이 알 수 있었다. 단순한 공손함이 아니었고 계급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그 경례는 명백히 동료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누구도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지워진 작전의 생존자였고 존재를 부정당한 기록의 일부였다. 경례는 짧았지만 영향은 길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모두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2명의 중인은 그날이 환동한 사람들 앞에서 웃지 못했다. 그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장면은 말보다 더 큰 반성을 남겼고 복무 중인 많은 장병에게 무언의 교훈이 되었다. 이 사건은 그날의 기지 내부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장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마트를 나섰다. 말을 하지 않았고 눈빛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보내온 경례 하나로
그녀의 존재는 다시 역사 위에 떠올랐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고 어떤 방송도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곤네부는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수면 아래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 날, 그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임승환 장군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보안실은 특수작전 기록보관소에 접속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접근이 거부되었고 시스템은 이중 차단 영역이라는 경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장군의 권한은 예외를 허용했다. 그의 명령은 바로 정보사령부와 작전본부로 전달되었고 곧이어 우냐부대라는 단어가 다시 내부 시스템을 통해 호출되었다. 대다수의 참모들은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누군가는 발음조차 확신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단어 자체가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승환은 아니었다.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005년 서아시아 작전지대, 작전명 동망.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고 비공식 회의에서도 언급이 금지된 미확인 작전. 국제공동 특임조의 일원으로 참여한 한국군 특수요원 6명. 임무는 대피 중인 외교 인력을 보호하고 협력국 장교들과의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전은 시작부터 실패에 가까웠다. 통신 두절, 장비 고장, 시계 제로. 임무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외교관들은 탈출했지만 요원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단 3명만 생존. 그중 하나가 바로 한지수였다. 작전 종료 직후 모든 기록은 폐기 처리되었다. 부대 번호는 삭제되었고 이름과 계급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다. 남겨진 것은 비공개 작전 성공이라는 한 줄 보고서뿐이었다. 그 뒤로 그녀의 이름은 어떠한 공식 문서에도 남지 않았다. 의료 기록도 없었고 공적표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생존자 명단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기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은 몰랐다. 그날 마트에서 경례하기 전까지 임승환 역시 단지 그녀가 전사했다고만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은 모호했지만 그 옷은 분명했다. 그 당시 특수 제작된 작전복, 상징도 없고 이름도 없는 디자인. 하지만 실전용으로만 배포되었기에 군 내부에서도 착용자는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의 점포에는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임무 종료 후 돌아오지 못한 팀의 지휘관 강민호 소령이 사용하던 통신 암호 코드 일부가 손바늘질처럼 자수 처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직 같은 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표시였다. 장군은 그녀를 직접 만나기 위해 다음날 오전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어떤 거절도 없이 약속을 수락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 국방부 안쪽에 마련된 비공식 회의실에서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장군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침묵은 길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날 어떤 판단을 했는지만 간단히 말했고 누가 남았고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를 짧게 정리했다. 그녀는 자랑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다. 작전은 그렇게 끝났고 남겨진 사람은 책임을 지고 돌아왔다는 것이 전부였다. 장군은 그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작전 이후 외교 인력 32명이 무사히 귀국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다. 그는 곧장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의료 기록과 복무 이력을 복구하기 위한 한시적 부분 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인사도 감정적인 반응도 없었다. 오직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남았다. 의료 기록이 복원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합의였다. 면담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주 군 병원 재활 클리닉에 등록했고 첫 번째 진료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고질적인 관절 손상, 근육 회복 지연,
반복된 와타후 증상 후.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 전산상에 이름이 있었고 근거가 있었다. 단 한 장의 문서가 그녀를 현실로 다시 끌어올렸다. 그날 이후 작전 참여자 명단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공개되지 않은 작전, 알려지지 않은 부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국방부 내부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지만 임승환의 결정은 뒤죽히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실체 없는 영웅이란 없다. 기록은 책임이다. 이 말은 한동안 군수 내부 회의실 벽에 걸려 있었다. 한지수는 여전히 언론과 거리를 두었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되었고 기지 내에서도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침묵 속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이름을 모르는 이들조차 낡은 점퍼 하나가 전달하는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라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금도 존재하는 사람, 기록 속으로 돌아온 한 명의 군인이었다. 3주가 지나자 국방부에서 한지수 앞으로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군 병원과 제한군인의 시스템에 한정적으로 복원된 신원정보와 의료 기록이 등록되었으며 관련 병역 혜택도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다. 서류는 단 한 장이었고 확인을 위한 서명란만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사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길었다. 종이를 다시 접어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자리엔 여전히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이름도 계급도 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5명의 군인. 이제 그중 단 한 명만 남았다. 그달 오후 그녀는 대관기지 군병원을 다시 찾았다. 치료실에선 담당 의료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전달받은 정보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과거의 진료 이력이 전무한 만큼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다시 점검해야 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의료진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치료는 필요한 만큼 진행되었고 기록은 정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담당 의사는 말없이 끄덕였고 치료 일정은 매주 3회로 정해졌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기지 내 군 마트를 찾았다. 이번엔 더 조용했고 더 느긋했다. 점퍼는 그대로였지만 단추는 새로 달렸고 자수는 복원되어 있었다. 왼쪽 가슴에는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상징 하나가 있었다. 예전엔 희미한 실선에 불과했던 그것은 이제 누군가의 손으로 다시 꿰매진 선명한 문이었다. 그 아래엔 작지만 번쩍이는 은색 바가 하나 박혀 있었다. 대통령 부대 표창. 작전이 공식 인정된 후 유일하게 남아있던 3명에게 소급 수여된 훈장 중 하나였다. 그녀가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군인들이 눈치를 챘다. 그들은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고 특별한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다. 계산을 맡은 은퇴 군인은 고개를 들고 짧게 인사했다. 그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서로는 이미 아는 사이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절을 살았고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는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존재했다. 계산이 끝나자 그는 한마디만 남겼다. 잘 어울립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2명의 중위가 정복을 입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몇 주 전 그녀를 비웃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바뀌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준비된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례했고 경솔했으며 군인의 자세와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단호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우린 항상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작전이 우선이었고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이제 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행동하세요. 대화는 짧았지만 남는 울림은 컸다. 그날 이후 대관기지의 내부 교육 자료에 변화가 생겼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보낸 공문 하나가 기지 교육 참모에게 전달되었다. 작전명 동망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었지만 한지수의 사례는 윤리 및 리더십 교육 모듈에 포함되었다. 기록은 간단했다. 이름, 소속 기간, 작전명은 생략되었고 그 대신 기억되지 않은 희생의 상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강의한 마지막에는 임승환 장군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말 없는 명예가 말 많은 무지보다 깊다. 그녀는 그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의 강의에서 자기 이야기가 인용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말은 많지 않았고 설명도 짧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진지했고 학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누군가는 알아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사라졌다. 하루가 또 지났다. 한지수는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과 마트를 오갔다. 점퍼는 한결같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 안에 든 기록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대외적으로는 그녀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름은 몰라도 의미는 전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후임 장교들 사이에서는 그 여성을 봤다는 것이 하나의 상징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 누군가 묻기도 했다. 왜 아직도 그 점퍼를 입느냐고. 그녀는 간단히 답했다. 이제 이건 내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자신이 겪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었다. 침묵으로도 남길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주가 흐른 뒤 그녀의 존재는 기지 내에서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녀를 언급했고 때때로 교양 강좌나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특별히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일상은 변하지 않았고 치료 일정도 꾸준히 이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들르고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마트를 찾고 같은 시간에 기지의 작은 도서관을 이용했다. 누군가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책을 고르고 어떤 이는 계산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다. 대단한 관심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존중이었다. 어느 날 다시 마트를 찾은 그녀 앞에 낯익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정복 차림의 중이 둘이었다. 예전보다 단정했고 표정도 달라져 있었다. 한 걸음 다가온 그들은 더 이상 군기 빠진 장교가 아니었다. 사과는 준비되어 있었고 말은 간결했다. 죄송합니다. 그날의 행동은 경솔했고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따로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장으로 응답했다. 당신들이 몰랐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으니 그걸 기억하세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대화는 오래 남았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조용히 그 상황을 목격했고 그것은 다시 기지의 교육 참모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 육군 리더십 교육 자료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카레 중심 커리큘럼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명백했다. 한지수 중령, 존재하지 않던 부대, 비공식 작전, 무명의 희생. 교육 내용은 짧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계급이 난 기록이 아니라 태도와 인식이 진짜 군인의 자격이다. 이 사례는 곧 내부 교육용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의 주요 부대에 배포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교육 자료의 서두에는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모든 군인은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서 있다. 이 문장은 육군본부의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도 인용되었고 일부 장교는 이 내용을 자신이 지도하는 간부 후보생들에게 직접 강의하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기지 안에서 조용히 생활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기억하려 애썼다. 기지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한 교육장교는 한지수의 사례를 전해 듣고 사령부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해당 사례를 현장 간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짧았다. 이미 활용 중이며 현장 전개를 권장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내부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방향성과 철학이 반영된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모든 흐름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마주친 교육자료에서 자신의 점퍼에 달린 상징이 삽입된 일러스트를 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덮었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날로 다시 치료 일정을 조정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서지 않았지만 요청이 오면 검토는 했다. 적어도 말없이 묻히는 것만은 막겠다는 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날 군 병원 복도에서 한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그날의 모습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기록되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교육용 인터뷰에 인용했고 누군가는 훈련소 게시판에 짧은 글로 남겼다. 그 여성을 보고 다시 각오를 다졌다. 기록은 그렇게 확산되었다. 누구도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의 존재는 각 부대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한편 군 내부 게시판에 침묵 속의 명예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익명으로 남겨졌지만 그 문장은 마치 그녀의 일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박수를 바라지 않았고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면 그걸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이 문장은 각 부대의 간부교육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되었고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선 필독 문장으로 회람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단 하나, 잊히지 않는 것.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했던 이들의 자취였다. 기록되지 않은 희생이 있었고 남겨지지 않은 책임이 있었며 그것들을 지켜보던 눈이 있었고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은 의미가 되었고 그 의미는 군 전체에 번져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조용히 확산되던 어느 날, 부산에 거주하던 예비역 중사 김도연이 직접 그녀를 찾았다. 그는 자신과 뜻이 맞는 동료 여럿과 함께 조용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름 없는 작전으로 인해 군 경력조차 증명하지 못한 수많은 전우들을 위한 지원기금. 그들은 그것을 강한 한 재단이라 불렀다. 이름은 명확했다. 강민호 소령과 한지수 중령. 돌아오지 못한 자와 살아남은 자. 작전 중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두 사람의 이름이었다. 김도연은 그녀에게 설명했다. 이미 유사 사례를 겪은 예비역들이 있었고 군에서조차 증명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제도의 경계에서 밀려났고 어떤 절차로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재단은 그런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과거 기록이 누락되어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외롭고 분노하며 끝내 침묵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재단 설립 자금도 일정 부분 모금이 완료된 상태였다. 다만 그녀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름이 들어가야 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겼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강민호. 작전 중 마지막으로 무전을 남겼던 목소리. 폭격범위 안쪽에서 마지막까지 시야 확보를 지시했던 판단. 그 모든 순간이 짧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제 이름은 뒤에 두세요. 앞에는 그 사람입니다. 재단은 곧바로 등록되었고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출발했다. 활동은 조용했지만 실질적이었다. 첫 달에는 20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 12건이 승인되었다. 모두가 완전히 같은 사연은 아니었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어디에도 남지 않은 기록, 증명할 수 없는 복무, 설명할 수 없는 상훈.
지원은 금전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일부 신청자에게는 법률 자문이 제공되었고 심리상담 연결도 병행되었다. 언론 보고는 없었지만 입소문은 퍼졌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일부 간부는 조용히 기부를 이어갔다. 재단 홈페이지는 단순했다. 소개글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들이 작성한 감사 메시지가 게시판에 누적되었고 때때로 누군가는 짧은 경험담을 남겼다. 18년 만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아빠가 진짜 군인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문장은 그녀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김도연은 매달 보고서를 보낼 때마다 그중 일부를 인쇄해 동봉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읽었고 다시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국회 보훈위원회의 한 보좌관이 이 재단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달이었다. 그는 군 관련 자문 자료를 수집하던 중 내부 메모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한 한 재단이란 이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즉시 자료를 요청했고 재단의 개요와 지원 사례, 후원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회의실에서 위원장은 말했다.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논의는 곧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고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이 소식은 곧 국방부로 전달되었고 임승환 장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와야 합니다. 국방부 명의로 기부금이 전달되었고 동시에 재단 운영진과의 비공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도연이 대표로 나섰고 강민호 소령의 유가족도 함께 자리했다. 발언은 조용했고 강조는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알 수 있었다. 이 재단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걸. 6번째 달이 되자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군 내부 회람지, 간부 교육 프로그램, 예비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퍼졌다. 첫 6개월 동안 4천만 원 이상의 기부가 모였고 2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지원을 받았다. 그중 일부는 군의 공식 자료와 연결되어 다시 기록되었고 예전의 오류가 바로잡히기도 했다. 그녀는 매번 그 숫자를 조용히 노트에 적었다. 말 대신 숫자로 남긴 기록, 감사 인사 대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작은 메모. 하루는 김도연이 그녀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조금은 나서셔도 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남겼다. 말이 많으면 조용히 버튼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김도연의 보고서 마지막 문장으로 남았고 그 이후 강한한 재단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녀를 앞에 세우지 않았지만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그녀가 있었다. 재단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국방부와의 공식 협약도 검토되었고 일부 국회의원은 입법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병원을 다녔고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찾았다. 이름이 커질수록 그녀는 더 조용해졌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그녀를 기억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어떤 반응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렇게 무언의 중심이 되어버린 한 여성이 있었다. 3개월이 더 지나자 강한재단의 존재는 군 내부를 넘어 간부 양성기관과 군사교육기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잔 장교교육단에서는 내부 회의에서 한지수 중령의 사례를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기로 결정했고 곧이어 리더십 및 윤리교육 과정에 공식 등록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았지만 교육 자료에 담긴 사례의 서술 방식은 명백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 부사관 교육생은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적었다.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이야기가 내 옆에 있었다. 다음 주 대관기지로 한 장의 공문이 전달되었다.
육군 정보학교의 위성교육 프로그램 담당 장교가 한지수 중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내용은 명확했다. 고급정보작전 과정에 참가한 장교들이 최근 비공개 작전 사례를 분석하며 동망작전의 부분 해제된 기록을 바탕으로 전술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다. 담당 장교는 그녀의 경험이 단순한 전술 사례를 넘어 윤리적 판단과 임무중심 사고를 학습하는 데 결정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며칠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기록된 숫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메일을 열었다. 짧게 적었다. 공식 발표는 없고 비공식 대화만 가능합니다. 며칠 뒤 정보학교의 젊은 장교 한 명의 기지를 방문했다. 이름은 진여정, 103정보대대 소속으로 고급정보 운용 과정 중이었다. 그녀는 수업 중 처음으로 동망작전의 존재를 접했고 이후 각종 자료를 찾아보다가 결국 강한재단을 통해 한지수 중령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요청은 간단했다. 그녀의 팀원들에게 실제 작전 현장에서의 결정, 판단, 대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연설이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조언. 한지수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요청의 진심은 느껴졌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조건은 분명했다. 사진 촬영 금지. 두 번째는 내용 기록 비공개. 세 번째는 실명 언급 금지. 진여정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녀는 작전운용반 15명의 장교들 앞에 조용히 앉았다. 연단도 없었고 형식적인 소개도 없었다. 모두 정복을 입었지만 누구도 그녀 앞에서 계급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수평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동망작전의 전개 과정을 말했다. 무전단절 후 통로 확보를 위해 이동한 거리, 시야 제로 상황에서의 좌표 조정, 지원 요청을 포기하고 외교단 수송을 위해 남겨야 했던 팀원의 결정까지. 말은 간결했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다. 전술적 설명보다 많았던 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규정이 없던 순간, 절차가 무의미해진 밤, 남겨진 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기댔고 누구의 결정이 모두의 생존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를 미화하지도 않았다. 장교들은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질문은 많았지만 대부분이 삼켜졌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정확히 설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당신들의 기록은 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록되지 않는 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책임이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그 말은 문장이 아니라 약속처럼 울렸다. 교육 담당 장교는 회의록에 그 말을 적지 않았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이후 자기 일지에 똑같이 기록했다. 말은 사라졌지만 의미는 남았다. 진여정은 교육이 끝난 후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문을 나서기 전에 진중이가 짧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준입니다.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하게 하세요. 이름이 아니라 판단을요. 그날 이후 정부학교는 교육자료 말미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기록되지 않은 판단이 국가를 움직인 적이 있다. 이 문장은 간부 후보생 교재로도 확산됐고 군사전력대학원의 윤리강의 교재에도 포함되었다. 군내에서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여러 교육장에서 인용되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내용은 남아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벗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들었다고 했다. 그중 어느 것도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강한재단의 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 꼼꼼히 읽었다. 어떤 사례는 마음에 오래 남았고 어떤 문장은 노트에 옮겨 적었다. 숫자가 쌓일수록 마음은 복잡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요청이 오면 응하겠다는 원칙만 지켰다.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봄이 시작되던 3월의 어느 날, 그녀는 다시 대광기지 마트를 찾았다.
눈이 녹은 도로 위에는 밝은 햇살이 번져 있었고 병영 주변에는 바삐 움직이는 장병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군복을 입은 몇몇 이들의 시선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계산대 근처에 있던 퇴역 군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예전보다 훨씬 젊어진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들어오면 공간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통조림 코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수 중령님.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곳에는 몇 달 전 사과했던 중위 중 한 명, 이제는 교육참모 보직을 맡은 블레이크 중위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고 군기가 잡힌 단정한 말투로 설명했다. 그녀의 사례는 현재 모든 간부 리더십 교육의 정규 사례로 채택되었으며 학생들에게 판단과 존중, 침묵 속의 명예에 대해 가르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건넸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군인이에요. 블레이크 중위는 고개를 숙였고 그날의 짧은 대화는 교육자료 말미에 인용되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정보학교에서 개인 면담 요청을 보내온 진여정 중위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요청이 달랐다. 소속 분대에 배속될 신임 장교들과 함께 짧은 비공식 세션을 열 수 있을지 문의했다. 그들은 최근 동망작전의 비공개 문서를 분석하는 수업을 마친 참이었다. 한지수는 며칠 고민하다 수락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단지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였다. 일주일 후 그녀는 작전 실습실 한쪽에서 30명 남짓한 장교들 앞에 앉았다. 긴 발표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 고립된 지점, 장비는 전부 고장, 무전은 두절. 앞에는 민간인, 뒤에는 아군. 정해진 규정은 없고 시간은 단 7분.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넘기겠느냐. 장교들은 망설였다. 교과서엔 없는 상황. 결정은 개인의 신념과 판단에 맡겨졌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쳤던 진짜 상황입니다. 기록엔 없지만 지금 제 앞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여정 중위는 그녀에게 정중한 요청을 전했다. 매년 한 차례라도 신임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대화 자리를 가져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단지 웃음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동일했다. 실명 언급 없음, 촬영 없음, 기록 없음, 말만 전달된다면 충분했다. 이후 몇 주가 조용히 흘렀고 어느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동망작전 당시 전사 처리된 강민호 소령의 딸이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훈련 중 사고라고 아버지를 잃었다고 들어왔고 국가로부터 받은 설명은 늘 모호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국방부는 그녀를 위해 추서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행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을 담아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강소령의 딸 옆에 조용히 섰고 훈장을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말보다 더 깊게 전달되었다. 딸은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며칠 후 군 공식 블로그에는 어둠 속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사진은 없었고 이름은 생략되었으며 설명은 간결했다.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채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합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군 내부 게시판으로 퍼졌고 댓글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이름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침묵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달 말 대광 기진의 추모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 없이 작은 촛불 모임이 열렸다.
정해진 순서도 연설도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마음속 이름을 떠올리며 촛불을 들었다. 그 중에는 운야부대를 전혀 모르던 신병도 있었고 교육회료에서 처음 그녀의 이름을 접한 간부 후보생도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추모광장을 지나며 천천히 차를 몰았다. 밝힌 불빛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햇살이 전파 위에 내려앉았고 복원된 부대 자수가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다. 그녀는 가슴께 손을 얹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여전히 같은 상처였지만 더 이상 무시되지 않았다. 그 무게는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지는 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었다. 이름이 지워지면 존재도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이름 없이 살아남고 기록 없이 세상을 바꾸었다. 말 없는 사람도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조차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이젠 누구도 그녀를 모른 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그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영웅도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일상이 누군가의 기록되지 않은 용기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희생이 잊혀져도 되는 걸까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침묵을 지킨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이들의 선택과 희생이 모여 세상을 지탱해 왔다는 진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감동과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